뭐 비도 맞고 해야죠 뭐. 머리 이야기하지 마요 아침부터. 자, 오늘 진도는 뒤에 7금지 할 때 179페이지 밑에 3번 하면 되죠. 1, 2번에 했죠. 179 했어요? 다 했어요? 알아서 할게요 제가. 복습을 151페이지 확인 설명부터 해서 거래 계약서까지 160페이지까지 그것만 복습하고 진도 나갈게요. 자, 중개 계약을 했습니다. 중개해달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할 일이 매도 임대인이 내놓은 중개대상물 토지 건물이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장이나 등기부, 부동산 종합증명서랑 각종 공부나 또는 현장 답서 통해서 조사 확인하고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의무가 중개 계약한 다음에 크게 의무가 확인 설명해야 한다. 확인 설명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 계약서 작성, 설명서 작성하고 교부하고 보존해야 되겠죠? 계약서는 왜 씁니까? 증거 기능밖에 없지 성립과 관계없죠? 증거가 필요하다 그 말은 분쟁 발생되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겠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죠. 크게 의무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고 보충 규정 2 9가지에 대해서 확인 설명토록 법에 정하고 있는데 9가지 사항 중에서 유독 내외부 시설 벽면 도배 환경 조건이 일조 소음 진동인 상태는 공부상 확인도 안 되고 현장 답사를 통해도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고 법에서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확인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관한 사항을 매도 임대인 찾아가서 요구할 수 있는 보충 규정이 있죠. 두 번째가 매도 임대인이 물건 내놓고 갔죠. 그러면 매도 임대인이 부동산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소유권 확인은 뭘 통해서 확인하고? 등기부 갑고를 통해서 확인했다면 가게에 나온 물건 내놓고 간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맞는지 소유자 확인하기 위해서 뭐 보여달라고?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신분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을 확인 설명해야 한다 요구하고 완성이 되면 작성,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 이렇게 크게 의무가 있고 필요하면 잘 파악이 안 되면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두 가지 이렇게. 그러면 의무사항은 요 의무사항하고 요 의무사항 정리하실 때는 항상 의무자가 누구인가, 누가 의무자인가, 언제 설명할 것인가 시기, 누구에게만 설명할 것인가 대상자. 설명은 법에서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는가 방법 요 네 가지가 짚어져야 되고 시험에서는 언제 누구에게 여기 함정이에요. 똑같이 거래계약서 설명서 누가 작성하고 언제 쓰고 누구에게 주고 보존을 몇 년 할 것인가 이걸 꼭 짚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확인 설명해야 한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이 법인이면 대표자가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된 공인중개사이죠. 보조하는 것이 기본인데 중개 업무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버거우면 책임자가 혼자기 버거우면 소속이 대신 수행할 수 있는 확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지 해야 한다 할 때는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면 책임자가. 확인 설명 언제 해요? 어쨌든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설 목적으로 확인 설명하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기 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계약 체결되기 전에 확인하여 누구에게만? 매수, 임차 의뢰인,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이고 임차인은 임차권 취득이니까 매수 임차인을 줄이면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나 대장처럼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해야 한다. 그죠? 누가? 개공이 언제? 완성되기 전 시점에 주어지면 짝꿍이 매수임차 취득 여기 짝꿍이요.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설명해야 한다. 건저당권이 있으면 뭘 통해서 확인했고?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했죠?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는 뭐만 설명하면 되고? 채권 최고액만 정확하게 설명하면 되지. 채권 최고액만 등기부에 나와 있죠? 현재 빌려 쓰고 있는 실채무액은 등기부에 없으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일부 중개할 수 있다. 그죠? 다가구주택 비어있는 201호 일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다가구주택도 중개대상 맞죠? 권리관계를 뭘 통해서 확인하고?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해서 제시하고 설명하죠? 그런데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현재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등기부상 건저당권에 기한 채권 최고액도 중요한데 이미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임대차 시기, 종기, 줄이면 임대차 기간도 중요하죠.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자기가 후순위니까. 그래서 판례에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만 설명하면 의무를 다했다? 당연히 등기부상 권리관계 설명해야 하는데 요것만 설명했다 그래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니까 기존에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또는 임대차 기간은 등기부에 공시가 안 돼 있을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거예요. 등기 안 돼 있어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등기부에 없는 임대차 보증금이나 임대차 시기 종기는 누가 알고 있고? 임대차 계약이요. 그때도 매도인이 일하겠거든. 전체에도. 쓸데없이 기억이 확 난다고. 그때도 매도인이 일하겠거든. 맞죠? 매도인 했다가 내가 쳐다보니까 다시 임대인하고 이렇게. 10월 28일만 매도인 이렇게 시험 안 나오겠죠. 시험 치고 나와가지고 아 맞다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험 당일 오후에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아 맞다 이 두 문제가 있다고. 왜냐 습관이 7, 8, 9, 10월 달에는 자기가 틀린 대답한 것을 맞게 10번씩 고쳐서 읽을 연습하셔야 돼. 실제 시험장 가면 자기가 틀린 대답했더니 그대로 나와요. 그럼 또 그거 또 찍고 나온다고. 찍고 나와가지고 어머야 미쳤다 하는 게 두 문제야. 2차에서 두 문제는 큰 겁니다. 그죠? 공법은 더 맞추려 하지 마시고 중개사법을 실수만 안 하시면 돼. 쉬운 거 뭐. 지적법을 등기법을 막 더 맞추려 하지 마시고 지적법을 실수 안 하시면 돼. 네? 똑같아요. 입 다물고 있어도 똑같다고. 천만다행이다 나는 대답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임대 의뢰인에게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시기 종기가 언제인지 기간에 관한 부분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여 확인한 다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설명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설명했던 내용을 적어주는 서식이 뭐예요? 설명서. 확인 넣지 마시고 설명서 몇 년 보존해요? 3년. 거래계약서는 5자 세자 그렇게 하시라고. 확인 설명서에 권리관계 중에서 등기부에 있는 것은 권리관계 중에서 나중에 확인 설명서 할 때 기본 확인사항에 권리관계란에 적으면 되는데 여기 임대차 보증금이나 시기종기는 등기부에 있다. 등기부에 없는 권리관계는 실제 권리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서 기재사항을 공부하실 때 등기부에 있는 것은 그냥 권리관계, 등기부에 없는 법정지상권, 유치권,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권리관계를 맞지만 등기부에 없는 것은 실제 권리관계란에 기재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고 개업공인회사가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시기 종기인 임대차 기간에 관한 사항을 임대인에게 요구했는데 불응했다. 대답이 없다 그 말이죠. 불응하여도 어디에 적어줘라. 설명서에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상태에 관한 사항 3가지 내외부 시설 벽면 도배 환경 조건인 3가지 사항은 누구에게 요구한다 물어본다 그 말 아니에요. 누구한테? 매도 임대인은 소유권을 임대인은 임차권을 이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죠. 요구받은 매도 임대인이 개업공인회사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대답이 없을 수 있다. 불응 나와도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되고 설명했으니까 불응한 사실도 어디에 적으라?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고 거래계약서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해야 한다. 누가? 개공인. 여기서는 이제 분사무소 나오면 무조건 누가 나와야 되고 책임자가 나와야지 분사무소 해놓고 대표자만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자가 작성 교부 보존해야 할 의무자는 개업공인사이고
책임자인데 소속도 계약서는 작성할 수 있다. 소공은 의무자가 아니고 작성할 수 있다. 그죠? 그 의무자 나오면 개업 공인사가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언제 완성되기 전에 설명했다면 이제 완성이 된 때겠죠. 시점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완성이 된 때 나면 거래계약서, 설명서 누가 이게 교부하고 거래 당사자 하면 매도 매수인 임대 임차인 쌍방에게 완성되기 전 나면 취득 의뢰인에게 짝꿍 상태 요구할 수 있다 나면 이전 의뢰인에게 완성이 된 때 주어지면 당사자에게 쌍방에게 교부하죠. 교부하고 거래 계약서 몇 년 보존? 5년. 설명서 3년 보존해야 한다. 서명 및 날인은 책임을 져라 그 말이죠. 누가 책임져야 되고 개업 공인사가 분사무소면 책임자가 더하기 서명 및 날인은 내가 일한 것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니까 당의 중개일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소공도 확인 설명할 수 있죠. 자기가 일한 것이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야. 소속 공인중개사 있으면 무조건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한 표시가 꼭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처럼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된 모든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있다고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찍는 것이 아니고 당의 중개일을 수행한 소속이 있으면 그때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분사무소면 책임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 개업 공인중개사 갑을이 공동중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1인 명의로 서명 날인하면 된다? 어쨌든 일한 것이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니까 공동중개에 관여한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그죠?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거래계약서의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서는 특이한 표현이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안 쓰고 또 뭐 할 거야? 그것도 아니요 했거든. 이상하게 오늘 기억이 또렷하네. 늘요 이제 10월 28일 시험 전까지는 계속 틀리는 거야. 대답이 틀리고 선생님이 막 감 지르면 막 기분 나빠가 막 얼굴 벌개졌다가 또 다시 한번 다 나중에 보자 또 배르고 에이씨 했다가 한 개 더 기억하고 이렇게 선생님 앞에 욕하면 안 됩니다. 밑에서 이야기하면 다 들립니다. 휴대폰 보고 카톡만 밑에서 하고 있죠. 나 이제 눈치 젖어요. 선생님 눈치 보고 이렇게 또 하고 눈치 보대로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된다고.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해야 되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민법하고 항상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하고 구분하실 줄 아시면 돼. 민법은 불효식 계약이요. 구두계약도 계약이요. 민법은 당사자는 직접 계약이니까 방식은 저가 정한다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 오면 증거로 남겨둬야 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써야 돼요. 그 민법은 섞이면 안 돼요. 써야 되는데 법정 서식은 있다. 법정 서식, 표준 서식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써야 되는데 법에 정한 형식이 없기 때문에 거래계약서 형식은 제한이 없어요. 백지를 써도 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계약서 형식은 당사자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다 시험에 다 나왔던 편이에요. 거래계약서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거래계약서 형식은 당사자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어떤 금액을 쓴다고? 항상 공인중개사법은 금액이 중요하다고. 금액이 합의가 되어야만 계약서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기 전 확인 설명할 때는 완성되기 전이죠. 어떤 금액? 예정 금액. 그죠? 전속 중개 계약서, 전속 중개 계약하게 되면 정보 공개해야죠. 어떤 가격? 예정 가격. 계약서 쓸 때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예정자 빠지고 거래 금액. 계약 금액이 얼마다? 중도금 언제 지급한다? 지급에 나선 적죠? 사본을 몇 년 보존한다고요? 5년 보존해요. 그래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서식을 권장도 한다. 누가?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 령인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식 권장 나오면 국토부 장관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반드시 써야 되죠.
설 때 법정 서식이 있어요. 내장이나 주거용 건축물 1번 서식, 비주거용 건축물 나대진 토지 임목재단에서 4가지 서식. 법정 서식이 있고 반드시 써야 되니까 권장 규정이 없다고. 어떤 금액을 적어요? 그러니까 완성이 된 때 쓰면 원칙은 예정자 빠져야 되는데, 설명서를 쓴다는 말은 완성되기 전에 설명했던 사항을 그대로 적어주는 것이 설명서이기 때문에 3억 원에 매수인에게 설명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가격 이름이 뭐예요? 설명하 예정 가격이죠. 합의가 되면 계약서에 3억 적죠. 계약서에 적는 3억 이름 뭐예요? 거래금액. 설명서에 3억 적는데 설명서 이름은? 그러니까 설명서를 쓴다는 말은 완성되기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적어주라 그 말이니까 가격 내용은 똑같은데 예정 가격이요. 몇 년 보존해요? 3년 보존. 전속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이 반드시 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권장 규정이 없어요. 어떤 가격 공개한다고요? 몇 년 보존한다고? 이게 다 중개 계약부터 확인 설명하고 계약서 작성 교부 보전 서명 날인까지는 손님과 관계 있어 없어요? 손님을 대상한 거 아니야? 거의 다 업무 정지인데 한 개 바뀐 게 개업 공인 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25일 때까지는 업무 정지였다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받겠는데, 소속 공인 중개사는 의무는 아니지만 확인 설명할 수 있고, 확인 설명을 소속이 함에 있어서 법대로 해야 되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근거 자료 제시해야 하는데, 소속 공인 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과태료 처분. 설명 때문에 혼돈하시면 안 돼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때 제재가 500만 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500. 중개가 완성되면 당사자 쌍방에게 마무리 작업을 3가지 해야 돼. 거래계약서 교부해야죠. 설명서 교부해야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과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의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고, 그 경우에 대비해서 뭘 해놨다고? 보증이 설정되어 있더라고. 완성이 되면 쌍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증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야. 설명 나오면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을 묻고 있는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인가 구분하셔야 돼. 설명 나온다면 무조건 500만 원 찍거나 100만 원 찍으면 안 된다고. 됐어요? 여기까지 전주 진도였어요. 중요 부분. 그다음에 확인 손해배상 책임하고 복습 강의 1, 2월 강의 들으시면 되고. 자, 진도가 178페이지, 9페이지. 3호 했어요? 아는 것 같은데. 밑줄은 돼 있고. 제가 정확하겠죠, 뭐. 자, 전 시간에 뭘 배우셨는가? 178페이지 제목이 33조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가 있죠. 7금지를 하는데 박스에 7호까지 있죠. 7금지라고 하는데 7금지 규정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말인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 하면 표현을 등자 나오게 되면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등이라 해요.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이면 사원, 임원 모두를 표현할 때 뭐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 해요. 모두는 33조에 정하고 있는 7가지 행위는 하지 마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금지행위라 불러요. 예외가 있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이면 예외가 없다가 말이고, 다 뒤에 다만 붙으면 예외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이고 다만 없죠.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 이게 중요해요. 강행 규정이다. 예외 없이 7가지 행위를 했다면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 그래서 지금 179페이지 3호 하단에 법정 중개 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예외가 있다. 어떤 행위를 금지한다고요?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겠다.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그래서 박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보시면 박스 안에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 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가 있다. 그래서 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초과하여 뭘 받는다고요? 금품을 받는 행위는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금쟁이가 뭘 금지하는가 보니까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면 예외가 없어요.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님, 중개 의뢰인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수는 법적으로 두 개입니다. 중개 완성 계약 체결 대가로 받는 중개 보수가 있고 중개 완성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 실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손님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중개 보수하고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법적으로 두 가지를 정하고 있고 받을 수 되어 있으니까 중개 보수를 받고 실비 받으면 초과수수? 아니요. 중개 보수 받고 실비 각각 받는 것은 가능한데 법에서는 한도를 초과하여 실비 한도를 초과하여 받으면 그때는 처벌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초과하여 받지 않으면 처벌할 일은 없다? 공짜로 해주거나 깎아주는 것은 땡큐죠. 시험 나올 일 없고. 그러면 중개보수를 매매 계약을 중개해서 중개보수 계산해 보니까 매도 매수인 각각에게 100만 원씩 청구할 수 있다고. 100만 원씩 받으면 하자가 없죠. 100만 원씩 금전을 다 받고 여기 금품을 받지 말아 할 때 금품은 법정 한도 내에서 100만 원씩 받으면 끝이죠. 다 받고 사례 명목으로 수고비 명목으로 골동품 1점을 금 한 양 받아왔네, 토지 지분 받아왔네,처럼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더 받아와도 걸려요. 법정 한도를 받고 사례 표시로 더 받았네, 걸려요. 조심하시라고. 그러면 200만 원씩 받아버리면 초과수수 했네요. 그럼 초과수수하면 걸렸네. 이제 다음날 바로 200만 원 다 반환했다고. 봐주겠나요? 어떤 행위를 금지한다고? 초과하여 받는 행위를 했다면 받은 다음에는 예외가 없다고. 받은 다음에 바로 돌려줘도 초과하여 받은 다음이니까 처벌된다고. 초과하여 200만 원짜리 수표를 2장 받았는데 아무도 못 써보고 부도 처리가 됐다고. 봐줍니까? 뭐 한 다음이요? 초과하여 받은 다음에는 예외가 없어요. 초과하여 받았죠 지금? 100만 원씩 더 받았네 지금? 100만 원 초과액만큼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손님에게는 재산상 손해도 없어. 초과하여 줬는데 초과하여 100만 원 더 준 만큼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초과수수 아니요? 뭐 한 다음에 초과하여 받은 다음에는 손님에게 손해가 그만큼 있었는가 따진다 안 따진다고? 안 따진다고. 예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초과하여 받으면 법 위반이죠. 초과하여 받은 전부 200만 원 전부가 무효인가? 어쨌든 법적으로는 100만 원까지는 적법 유형에 받을 수 있는 범위이죠. 그래서 초과에 받으면 일단 처벌 대상이 되는데 반환해도 처벌되고 부도 처리가 되어도 손님에게 초과액만큼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처벌되는데 판례에서는 초과에 받은 전부가 무효가 아니고 초과한 만큼 여기서 각각 100만 원씩 초과했죠. 100만 원만큼은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기업 공인중개사 돈이요 손님 돈이요. 무효다 그러면 손님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법률 관계 계약 관계 없는데 무효 민법으로 표현하면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받을 권리 없이 손님에게 100만 원 더 내게 해서 손해 가하고 나는 이득을 취하고 있죠. 이걸 뭐라 한다? 부당 이득. 부당 이득이니까 내 거야. 손님에게 반환해야 되겠죠. 반환만 하면 봐준다. 이미 초과에 받은 다음에는 반환해야 되고 처벌도 받는다 이렇게.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배우신 책에 다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민법사님하고 공법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그렇게 아직까지 책을 보신답니다. 수업시간에. 불안해가지고. 매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이렇게 쭉 하고 있으면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맞춰놨어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못 견딘다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서 설명을 하면 공법 선생님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그 판단이. 울산은 왜 1, 2월까지는 확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3, 4월 되니까 왜 이렇게 헤매고 계시냐고? 수업 내용을 1, 2월 달만큼 10월 달 가버리면 다 꽈락이요. 틀은 잡아놨고 내용을 조금씩 더 넣는데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야. 응? 그 선생님 위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 책을 보시는 건 관계없는데 자유인데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합격합니다. 공부한 사람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못 바꾼다니까 자기를. 작년에 공부했던 그게 아깝다는 거예요. 9, 10월 달에 암기해놓은 그거는 진짜 필요해요. 9, 10월 달에. 문제를 시간 내에 풀 때는 지금 작년에 공부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야.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 근데 거꾸로 올해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은 시간 내에 풀지를 못해. 다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효과는 우리 선생님들 믿음 가죠. 수업 내용은 믿으시라니까. 더 막말로 하면 공부하신 분끼리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지금. 공부하신 분끼리. 방법을 이야기할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잘못돼서 고생하신다고 지금. 그걸 고치시라니까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면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사실입니다. 내가 공부를 했던 방법을 옆에 사람한테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하는 우리 선생들 하는 게 맞아요. 전국에서 합격률 제일 맞아요. 옛날에 8회 때 15회 때 시험 어려웠잖아요. 합격률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그 알아보시면 돼. 노량진에 옛날에 노량진 제일고시라고 원조 학원이 있어요. 수강생이 3,000명이 2,000명 3,000명 한 학원에. 8회 때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장재윤 선생님 그때 강의해가지고 그 조그만 학원에서 11명 냈죠. 11명. 전국에서 150명 합격할 때. 믿으시라니까. 내용이 좀 많다 싶어도 안전하다니까요. 분위기를 만드는데. 아니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워요. 공부를 하러 나오셨는데 왜 안 따라오나 이 말이지. 따라오시면 돼. 좀 힘들지. 지금 민법 강의 너무 힘들지 않아요? 내용이 많고. 진짜 힘들어. 그런데 다행히 장지윤 선생님한테 수업 들은 분들은 따라와요. 안 들으시면 너무 힘들어. 그 사람 누구는 저는 알죠. 제가. 그분들이 자꾸 책을 봐요. 본인들 알죠. 그러니까 선생님 믿고 칠판만 오시면 돼. 1학期나온다니까 특강 자료하고 다. 이번 주 공법 특강이죠. 프린트물로 시험지 크게 뭐 8페이지인가 뭐 있답니다. 그거 가지고 국계법 정리하잖아요. 공법 헤매시잖아. 국계법 잡으시라니까. 무료 강의 특강한 것은 바로 안 틀어줍니다. 틀어주더라 해버리면 실강이 안 되니까. 그 선생님들이 그 공부 선생님이 서울 못 가시고 지금 앉아서 계시고 못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이번 주는. 그 들으시라니까요. 집중력이 다르다니까. 틀어주겠지. 나중에 틀어줄 거예요. 아주 나중에. 왜냐하면 실강이 중요해요. 실강이 중요하고 실강이 들으실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체크하시고 기본권 1, 2월 달이나 3, 4월 강의 또 들어가지고 또 익히시고 제 생각에는 4월 말까지 해가 국계법만 잡으면 돼요. 모의고사 보셔도 국계법만 시험 보시면 돼. 뭐 알 게 있습니까? 네. 4월 달인데 뭐 모의고사는 보지만 힘내시고 그래 가만히 계시면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민보 선생님한테 제가 일요일 가가지고 수업 시간 좀 줄여달라고 하니까 그래 이제 민보 선생님도 아시는 거예요. 불만 있는 거 아신다고. 근데 그걸 못 견뎌요. 그 민보 선생님은 저도 이제 수업 시간 말씀드렸지만 1차 시험 어차피 100분 보셔야 돼. 100분. 100분 견디시라는 거예요. 장선생님 생각은. 60분 지나면 막, 몸이 털려가지고, 시계 보고 막.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열받는 거예요. 장선생님. 진도를 확 나, 지금 클라이막스 가는데, 60분 지나니까 수업 분위기 완전히 다운돼 있고, 선생님은 열받아가 하고, 치고, 보시라고요 하고, 해봐야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처음 청강하러 온 사람이 그 수업 들으면 다 도망갑니다. 못 먹고 삽니다, 제가. 70분 내려 좀 잘라달라 해서 70분. 그 장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번씩은 90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들 룰이 있답니다. 첫 시간은 정신 좀 맑으니까 80분. 15분 쉬었다가 3번 쉬면 진도가 끊긴답니다. 하고 두 번째 시간 65분에 70분. 마지막 시간 1시간. 그렇게 보통 하신다면서요. 견디셔야지. 그럼 뭐 어떤 분은 민보 선생님 늘 100분 한다. 그 소리 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냥 수업을 시계 보시면서 80분 수업을 하신답니다. 간혹 끊기면 되는 90분 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룰이 그 정도는 견디셔야지. 민법인데 제일 잘해요.
진짜로 수업을 가니까 집에 찾아다니까요. 책을 아직 그 노안이잖아요. 책을 이만큼 주문하고 30원에 사놨고 또 책을 또 파고 있어. 대학 교수보다 연구 더 많이 해요. 진짜로 정말로 오리 없이 가르치려고 진짜 한다고. 책이 잘못된 거 잡아요, 안 잡아요? 전국에 있는 시간 다 잡아요. 믿지? 그 선생님 반발해. 아, 그 선생님은 공부도 안 하면서 장지영 선생님 보고 쫄다고 선생님이 한번 박살 났잖아요, 서울에서. 고치고 했는데 그 사람은 민법 선생님 지금 거의 못해. 함 까임이 장선생님 까있다 하면 소문 다 납니다, 서울에서는. 까있다고. 근데 그 선생은 요즘에 그 선생이라 하죠, 이제 장지영 선생님 보고. 그 선생님은 옛날에는 확 완전 1등이었는데 지금은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쉬고 있지. 자, 요거요. 아니 진짜예요. 학경률은 확 다르게 제가 만들 테니까 수업만 들으시라니까. 중개계약은 아 이거 어색한데. 중개계약은 앞에서 법에서 배우신 게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은 배우셨다고. 중개계약 중에서 법에서는 없지만 이런 중개계약도 있어요. 순가 중개계약이 있어.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인정작업한다 이렇게 해요. 인정작업한다. 인정한다. 뭘 인정하는가? 보통 아파트 같은 것은 규격화되어 있고 다 가격이 되어 있으니까 인정작업이 잘 없어. 근데 급매물 빨리 팔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토지나 상가가 많아. 토지 상가할 때 이게 덩치가 크면 잘 팔린다. 매도인이 부동산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소유의 토지 상가를 네한테 맡기겠는데 네가 매매 계약을 중개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내가 매매 가격이 얼마인지는 내가 안 묻겠다고. 매도인 내가 내 통장에 10억만 넣어주고 10억 초과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초과하는 건 네가 다 가져가라. 이게 순가요. 기를 쓰고 작업하겠죠. 잘 팔린다 이게. 토지가 5,000평 나왔어요. 시가가 50억이야. 안 팔립니다. 잘. 매수인이 없으니까. 공장을 짓고자 하는 상가를 짓고자 하는 매수인이 왔어요. 땅이 필요하다고. 내가 원하는 조건에 입지에 맞는 평형대에 맞는 토지를 네가 중개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내가 무조건 매매 대금 10억 원은 내가 낼게. 토지 매입 자금을. 그럼 네가 중개 잘해서 9억 5천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차이가 얼마? 네 가져가라 이렇게. 11억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10억 주고 1억 가져가라. 이게 순가 중개 계약이야. 자, 순가 중개 계약은 10억이란 가격은 누가 제시했어요? 의뢰인이. 10억은 누가 제시했어요? 의뢰인이, 매수인이. 개업 공영에서 제시하죠. 제시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매수인이 제시한 금액에서 남는 금액을 보수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뭘 한다? 순가 중개 계약. 자, 그럼 순가 중개 계약은 법에서 당연히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부하실 때 개업 공인 중개사는 의뢰인과 순가 중개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이 있던가요? 없다. 그러면 순가 중개 계약은 법에서 당연히 위법이다. 당연히 위법이 아니다. 당연히 금지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이든지 전속이든지 법인은 없지만 독점 중개 계약이든지 순가든지 중개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없다고. 그러면 일반 전속 독점 순가 중개 계약을 한 경우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아가는 중개 보수 실비를 하면 초과하여 받는 것은 예외가 없으니까 순가 중개 계약은 당연히 위법이 아닌데 초과하여 받은 때만 위법이 된다. 순가 중개 계약의 경우에도 10억만 주고 가져가라 했죠. 10억 1000의 계약, 10억 700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나 없나요? 10억 700의 계약이 이루어지면 10억 주고 700만 원 가져가라 그 말 아니야. 10억 700에 대해서 좀 이따 보시면 중개보수계산하면 0.9% 받으면 700만 원 받아가면서 초과 수수요? 아니죠. 순가 중개 계약은 당연히 위법이 아닌데 초과에 받은 때만 위법이 되고 순가 중개 계약의 경우에도 초과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안 된다. 그럼 순가 중개 계약 하는 것은 관계없다고. 보수를 받아갔을 때 받아간 범위만 보고 초과인가 아닌 걸 따져서 처벌하겠다가 말이에요. 잘 하셔야 돼 이거. 현장 나가시면 11억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럼 10억 주고 1억 가져갈 거 아니야. 1억 어떻게 받아야 돼? 11억에 대해서 0.9% 하면 990만 원이 법정 보수요.
법정 990만 원 통장으로 입금시켜 달라 하고 잔금 칠 때 나머지 받아내야 돼, 현금을. 증거를 없애야 돼. 영수증권은 주면 안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고요. 토지해가지고 중개수수료만 1억을 받았다고 중개보수 990만 원 따로 나머지 있죠. 부동산 컨설팅이가 따로 받아냈다고. 이거 요즘 인정 안 한다고. 왜냐하면 컨설팅도 중개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컨설팅만 할 수 없어요. 요건 따로 받는 관계 없다고. 그런데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상담했다고 따로 받는 것은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나중에 실무 교육할 때 다시 하시더라고. 실무 교육을 협회에서 받는 거 말고 학원 자체에서 실무 교육 다시 할 거야. 여기 등록증 다 걸 거야. 창원하고 다 걸고 여기는 재등록증 걸고 창원은 저기 여기 손실줄 있죠. 걸고 실무 교육할 때 현장에 실제 부동산처럼 할 거야. 부동산 처음에 취업하면 현장에 막 투입해가지고 전단지 막 붙여가거든. 그 6개월 정도 연습해야 돼. 앞면이 좀 두꺼워져요. 얼굴이 두꺼워져야 돼요. 처음에 붙일 때 막 가잖아요. 전부 때 막 붙이려는데 사람 지나가면 막 이렇게 하거든. 창피해가지고 그게 없어져야 돼. 아파트 앞에 서가지고 인사하고 출근할 때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 앞면이 두꺼워야 돼. 사람 많은데 그 느낌이 없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되고 성실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순가중개계약은 당연히 위법 아닙니다. 초과 때만. 자,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서 하는 일을 크게 나누면 주된 사업인 중개업이 있죠. 중개업 말고 하는 것을 뭐라 한다? 겸업이라 한다. 그러면 겸업은 뭐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니까 겸업은 관리 대행은, 분양 대행은, 상담은 나면 겸업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기본 지문. 중개업이 아니니까 겸업에 대한 대가는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한도 제한이 있다. 중개보수가 적용되는 중개업에 대한 대가만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습니다. 처벌하겠다 말이 있지. 겸업은 중개업이 아니고 중개보수 적용이 없단 말은 한도 제한이 없다. 그러면 우리 법을 떠났네. 이제 한도 제한이 없으니까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합의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겸업에 대한 대가는 초과 수수가 있다. 겸업은 금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실제 시험에서 안 좋으면 이게 크게 보여요. 상가 이게 크게 보이고 분양 대행은 거의 안 보여. 실제 시험에서 컨디션이 좋으면 상가는 안 보여. 분양 대행이 보여요. 그럼 이것만 본 사람, 이게 크게 보이고 이게 안 보인 사람은 실제 시험에서 두 번이나 상가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분양 대행의 핵심이 지금 상가 읽었어요. 이거 안 보였어. 뒤에 주택 외죠? 주택 외의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것은 금지 행위다. 요거 읽은 사람은 주택 외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받는 것은 금지 행위다. 오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답은 이게 답이 아니고 분양 대행이 답이잖아요. 분양 대행이 읽히면 아 이건 뭐가 아니구나. 중개업이 아니구나. 중개보수 적용이 있어요. 초과해 받았네. 금정과 관계가 없다. 됐어요? 넘겨보세요 이제.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의 범위. 초과해 받는 것을 금지한다. 그죠? 거기에서 뭐 옛날에 자주 나왔던 것이 넷째 줄 뒤에 또한 있나요? 또한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는 현금만 말한다. 뿐만 아니고 미술품, 보석은 괜찮은데 한 3억 정도짜리는 보석, 미술품, 자동차처럼 금전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더 받아와도 걸려요. 분양대행 나왔네. 밑줄 두 번. 분양대행은 이름이 뭐? 겸업이다. 둘째 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말은 초과 수수에 걸린다. 겸업이므로 초과 수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은 의뢰인에게 초과 수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초과만큼 초과하여 지급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어야 금증이다. 아니다 그랬죠. 첫째 줄 초과 보수, 중개 보수, 초과 수수 금증의 본질은 초과하여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 본질은 말 그대로 둘째 줄 법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취득, 받는 것을 초과하여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초과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을 한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어야 그때 초과수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미 뭐 했다면 초과하여 받았다면 자체가 금정이지 뒤사적은 봐주지 않겠다. 무료 할인은 됐고 5번 초과수수 약정의 효력 및 순가 중개 계약 있죠? 중개보수 초과수수 금지 규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뭐이고 강행 규정이다. 예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줄 뒤에 따라서 그 한도를 뭐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 무효니까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넷째 줄 의뢰인이 최저가나 최고가를 정하여 중개의뢰하면서 그 금액의 차액은 중개보수로 가져가는 것. 순가중개계약 나왔죠? 순가중개계약은 차익이 받아간 범위가 차익이 뭐를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고 초과하여 받았기 때문에 처벌되겠죠? 차익이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 당연히 금증이 아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됐고 옆에 판례 있죠? 페이지에 1번은 분양대행 밑줄 하시면 되고 분양대행은 초과수수에 해당한다? 셋째 줄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금원이 아니다. 2번 권리금은 앞에서 배우셨다. 권리금은 앞에 유무형 앞에 넣으실 게 영업용 건물의 넣으시라고. 유무형 앞에 영업용 건물의 넣으시라고. 영업용 건물 상가 건물이죠. 영업용 건물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그게 뭐예요?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다. 중개 대상물 아니니까 뒤에 이른바 밑줄 권리금 등을 수수 받을 수 있도록 알선 중개한 것은 뭐가 아니고 중개 행위가 아니다. 항상 공식처럼 뭘 알고 계시라고? 중개 대상물 몇 개요?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 재단, 광업, 재단에 대하여 당사자가 직접 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뭐하는 것? 알선하는 행위를 뭐라 한다? 중개행위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행위다 라고 할 때는 무조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다.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다.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알선한 것은 뭐가 아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각종 계약을 도와주는 것이 중개이고 중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대가는 중개보수 적용이 된다. 그 말은 한도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있단 말이고 초과에 받으면 처벌되겠다 그 말이죠. 그럼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뭐가 아니니까?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중개보수 적용이 있다. 중개보수 적용이 없다는 말은 우리 법을 떠나서 한도 제한이 없다. 그러면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약정한 보수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금쟁이다. 금쟁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고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란 말 나오면 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말이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갈 수 있다. 사고치인 개업공인사 당연히 책임이 있고 소금이 책임이 있죠.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손님이 보완되니까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 발생된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에? 공식이 대상물이 가장 중요하고 알선이 중개이고 중개보수 적용되고 재산상 손해 발생되면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면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대토권 매매 알선은 뭐가 아니고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중개보수 적용이 없죠. 대토권 매매 알선을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손해가 하면 직접 사고친 개공행위는 책임이 있지만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중개대상물 인간인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 법에서는 중개대상물이면 중개행위이고 이면 중개보수 적용되고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데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중개행위가 아니고 중개보수 적용이
없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어도 보증기한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권리금은 중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줄 있죠? 둘째 줄 뒤에 중개 보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 대상 권리금 중개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번은 7월달에 보시면 되고 4번은 수표가 묻어놔도 그대로 반환해도 초과 수수했다면 금지되죠. 밑에서 넷째 줄, 다섯 번째 줄 개업 공인에서 등이 있나요?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 등의 명목으로 밑줄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 금액에 당좌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죠. 초과하는 수표를 받은 자체가 금지죠. 그럼 뒤에 밑에 둘째 줄 당좌 수표가 부도 처리됐다거나 그대로 반환하여도 위, 죄, 초과 수수죄 성립에는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없다. 그 말은 뭐 했다면? 초과했다면 처벌되는 것이다. 부도 처리가 되어도 그대로 반환해도 됐어요? 밑에 4번 박스에서 4번 개업 공인인사 등이 당해 중개 대상물의 그 다음 밑줄 거래상의 중요사항 거래상의 중요사항이면 매도 매수 임대임차인에게 중요한 사항이면 거짓된 은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예외가 있다. 거래상 매매 교환 매차 거래할 때 중요사항이면 법대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지. 거짓말 등을 해서 판단 그르치게 하면 처벌하겠다. 4호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판례가 있죠. 판례 중에서 밑에 3번 있나요? 박스에서 하단에 3번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이 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포함되는지 가격 동그라미 해보시고 셋째 줄 있나요? 위 당해 중개 대상물의 찾으셨어요? 당해 중개 대상물의 그 다음 밑줄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밑줄 하시고 당해 중개 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 밑줄 대상물 자체 동그라미 자체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뭐도 가격 동그라미 가격 등에 관한 사항도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다면 포함된다. 그죠? 그래서 매매 교환 내차 계약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중요사항이 뭐인가는 대부분은 다 확인 설명을 해주는 것은 손님에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사항은 대부분 다 일치한다고. 그러면 판례에서 거래상 중요사항 범위는 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만 말한다. 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이다는 말은 대상물 현재 토지가 나왔죠. 토지 등기부에 보면 권리관계 있다. 압류 가압류 건조당 있죠. 권리관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대상물이 현재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되었다고. 그린벨트 묶인 거 아니야?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거래할 때는 중요하죠. 공법상 용도 지역도 중요하다고. 이게 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중요사항인데 판례는 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만 중요사항이 아니고 대상물의 가격도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사항 포함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판례는 대상물 거래상 금쟁이 사호 판단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대상물 자체의 권리관계나 공법상 제한사항만 의미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뭐도 포함된다고? 가격도. 그래서 가격도 포함된다 해서 판례가 뭐인가? 위에 1번 있나요? 1번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보다 높게 매도한 개업공인사 행위는 금증인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밑에 넷째 줄 내려가 보시면 중개인 등이 서로 짜고 있나요? 거기서부터 밑줄. 중개인은 옛날에 중개인이라는 말은 현재는 누구? 부치. 기득권 받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인 개업공인사 이름이 현재는 부치 개업공인사 등이 서로 짜고 매도인이 내놓은 가격은 매수인에게 중요하다. 매도인이 아파트 팔아달라고 4억 원에 내놓은 가격은 매수인이 너무 중요한 사항 아니야? 4억 원 가지고 합의할 거 아니야? 근데 4억 원에 내놓은 사실을 개업공인사가 매도인과 짜고 4억 원인 사실을 매수인에게 숨겼다고.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이 내놓은 가격인 4억 원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 말 아니야? 왜냐하면 개업공인사가 매도인과 짰으니까. 짜고 4억 원인 사실을 매수인이 숨겼다고.
그래서 4억 5천에 팔았다고.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도했죠. 차액 5천만 원을 개업공에서 가져갔다고. 그럼 요 행위는 뭐가 보여야 되는가? 매도, 의뢰, 가격, 가액이 보여야 돼요. 가격도 중요사항이다. 짜고 숨겼으니까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4억이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인데 4억 5천에 팔았잖아요. 고의과실이 있나요, 없나요? 짜고 숨 고의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있죠.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말은 배상 책임이 있고 금증 위반이다, 아니다? 이다. 짜고 숨겼네. 가액 짜고 숨겼네.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공부를 좀 하셨네요. 그러니까 짜고 숨겼다는 것은 뭐 민법에는 통정한다는 가는데 어쨌든 칠금지는 민법과 달리 강행 규정이니까 민법을 막 섞여서 들어오지 마시고 칠금지 위반이다. 그러니까 짜고 숨겼으니까 고의과실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말은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간 자니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입니다. 금증이 인가 아닌가를 물을 때 핵심 단어가 짜고 가액을 숨겼다 나오면 금증 위반이구나 생각하시면 돼. 2번도 첫째 줄 중개대상물인 임야가 뭐로 결정되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되었다. 가격이 오릅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가 됩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 팔리죠. 그 둘째 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누구에게? 매수 의뢰인에게. 그 말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된 사실을 매수인이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매수인이 거짓말해요. 네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된 임야는 누구는 알고 있고 부동산에서는 알고 있죠. 매수는 모르고 있죠. 이 임야를 네가 매입하면 내가 비싼 값에 바로 전매 다시 팔아줄게 라고 뭐 했다고? 기망했다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 공법상 제한상이구나. 기망했다. 거짓말했네. 금증 위반이요. 짜고 숨겼네. 유포 조작했네. 기망했네. 이게 다 사호 금증에 관계되는 거짓말 표시요.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온 적도 있대.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저당권 설정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여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렇게 나왔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1순위 건저당 잡으면 소유권 확보해요? 권리관계 아니에요 지금? 중요사항이 아니야. 거짓말했죠. 건저당권 설정하면 소유권 확보할 수 있다. 거짓말했죠. 이게 사호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호에 관한 판례는 시험의 문제는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기출문제 유형을 잡아서 조금 읽어두셔야 돼. 이렇게 나오면 이게 칠금지구나. 판례에서 확정 나온 것은 1번 지금 2번 있죠. 요건 판례 내용이니까 시험에 나오고 이제 출제위원들이 조금 더 변형시켜서 나오는 지문이 최근에 이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건저당 설정으로 소유권 확보할 수 있다. 거짓말했네. 이렇게 아셔야 된다고. 그럼 금증 위반이다. 이렇게 아셔야 된다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셔야 되고. 그 정도 하시면 돼. 1, 2, 3호 보시고 조금 쉬셨다가 남은 게 5호하고 7호 남았어요. 부기하고 넘어가지.